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죠. 보이는 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속의 나.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요. 사주에서도 기운을 두 얼굴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천간, 즉 밖으로 드러나는 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간과 지지를 두 얼굴로 정의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천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기운, 지지는 나의 속에서 작동하는 기운으로 생각하시면 쉬워집니다. 그러면 음양과 오행이 어떻게 천간 10개와 지지 12개로 나누어져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천간 10개, 즉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 가 가진 의미를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마칠 때쯤이면 만세력에서 보이는 천간이 글자가 아니라 의미로 보이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기쁜 인생 힐링 사주의 뱃쌤입니다. 오늘은 제5강 천간 1편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요 내용은 천간과 지지가 무엇인지, 천간과 지지의 정의와 음양 오행과 연계한 천간과 지지의 개념도를 설명해 드리고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10개의 천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 정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영상의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어서 5강 천간 1에서는 천간과 지지란에서부터 천간 상세 설명 중에 갑과 을까지를, 6강 천간 2에서는 천간 설명 중에 병과 정부터 마무리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실 영상의 내용을 구글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본 영상의 댓글에 구글 블로그의 주소를 기재했고요. 또한 영상에서 나온 한자를 손쉽게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장도 만들었습니다. 구글 블로그에 링크로 연결했습니다. 출력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1. 천간과 지지란입니다. 천간과 지지는 무엇일까요? 천간은 하늘의 기운이 생장하고 소멸하는 흐름을 음양과 오행으로 세분화하여 10가지로 구분한 것이고요. 지지는 땅의 기운이 생장하고 소멸하는 흐름을 음양과 오행으로 세분화하여 12가지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 천간과 지지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자신의 운명을 알아보기 위해 사주팔자를 보는 방법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가를 그 시점의 하늘과 땅의 기운, 즉 우주와 자연 환경에 대입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를 세우는 방법은 제1강 내 사주팔자 보기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지 못하셨다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자신의 운명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태어난 연, 월, 일, 시에 하늘과 땅이 어떤 기운으로 구성되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하늘과 땅이 어떤 기운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제 1에서와 같이 어떤 사람이 여름에 나무로 태어났다면 너무 더우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은 없고 주변에 불만 잔뜩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항상 목마르고 힘든 삶이 될 것입니다. 살면서 만약 물을 만난다면 좀 힘도 나고 일이 잘 벌어지겠죠? 예제 2와 같이 어떤 사람이 겨울에 나무로 태어났다면 추우니까 온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추운데도 주변에 온기는 전혀 없고 물만 잔뜩 있다면 그 나무는 얼어버리거나 물로 인해 나무가 썩을 수밖에 없으니 인생이 무척 고달프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는 방법입니다. 천간은 하늘의 기운을 10가지로 구분한 것이고 지지는 땅의 기운을 12가지로 구분한 것입니다. 하늘은 단순합니다. 그냥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맑은지 흐린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비, 눈, 번개 등이 있지만 그 모습은 그냥 다 그대로 보입니다. 하지만 땅은 그 위에 우리 사람을 비롯해 동물, 식물, 미생물, 바위 등등 온갖 것들이 뒤엉켜 살아가고
또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땅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은 참 복잡합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변하지 않을 굳은 마음을 하늘을 보면서 태양이나 달을 징표로 삼아 영원할 거라고 맹세합니다. 사실 지금도 사랑 고백할 때면 똑같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영원 불멸을 상징하거나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근원적 요소를 논할 때면 하늘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중국에서는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라고 정의하면서 천자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했는데 이는 하늘의 기운을 정치의 영역에까지 끌어들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땅에서는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얽히는 복잡다단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딛고 사는 땅 위에 사계절의 변화가 더해지고 모든 삶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더해져서 정말 복잡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이를 모두 반영한 것이 천간과 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가진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사주명리학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간과 지지의 개념도입니다. 음양오행과 연계한 천간과 지지의 개념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음양과 오행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오행을 계절로 본다면 목은 봄, 화는 여름, 토는 목과 화로 대표되는 양의 세계에서 금과 수로 대표되는 음의 세계로 넘어가기 위한 환절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은 가을, 수는 겨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천간과 지지도 모두 음과 양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천간을 보면 양에 속한 천간인 간목은 양목으로, 을목은 음목으로, 병화는 양화로, 정화는 음화로 구분합니다. 환절기인 토도 무토는 양토로, 기토는 음토로 구분합니다. 음에 속한 천간인 경금은 양금으로, 신금은 음금으로, 임수는 양수로, 계수는 음수로 구분합니다. 지지의 경우에는 양에 속한 지지인 임목은 양목으로, 묘목은 음목으로, 오화는 양화로, 사화는 음화로 구분합니다. 환절기인 토도 진토와 술토는 양토로, 축토와 미토는 음토로 구분합니다. 음에 속한 지지인 신금은 양금으로, 유금은 음금으로, 자수는 양수로, 해수는 음수로 구분합니다. 하단 중앙의 점선 박스를 보면 토가 천간에는 무토, 기토로 2개지만 지지에는 진토, 술토, 축토, 미토로 4개나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늘의 기운은 순수해서 양에서 음으로 가는데 한 번만 토가 중계 전환을 하면 되지만 땅의 기운은 복잡하고 무거워서 현재 계절에서 다음 계절로 전환할 때마다 힘을 써야 해서 계절의 끝자리에마다 토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니까 토가 4개나 필요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천간 10개의 글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목입니다. 간목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한번 보시죠. 들판에 홀로 우뚝 서 있는 아름드리 나무, 정말 당당하고 힘이 있어 너무 멋있습니다. 애국가의 한 구절처럼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르고 나라를 지키는 장수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간목은 계절로는 봄이고 방위로는 동쪽입니다. 양목이고 물상으로는 산이나 원시림에 있는 자연 상태의 아름다리 나무를 그리고 큰 나무, 대들보, 큰 기둥, 큰 건물 등을 상징합니다. 글자의 모양은 뿌리에서 싹이 터서 씨앗을 위로 올리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겨우내 꽁꽁 언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새로운 생명체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간목의 특징을 살펴보면 위로 직선적으로 곧게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목표를 위해 저돌적으로 앞만 보고 돌진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사실 이러한 성향이 없었으면 겨우내 꽁꽁 언 땅을 뚫고 나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추진력과 뚝심이 대단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격이 강직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적습니다. 어두운 땅 속에서 밝고 넓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해낸 것처럼 무령에서 유형을 만들어내는 기발한 아이디어,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창작과 기획 능력이 뛰어납니다. 상징하는 키워드로는 봄, 스프링, 위로 뻗는 기운, 생명력, 발전적, 미래지향적, 추진력, 시작 등이 있고요. 천간의 첫 번째 글자이다 보니까 우두머리, 리더, 장남, 장녀 등의 리더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늘 시작은 요란하지만 지속적인 추진력이 약해서 시작은 있지만 끝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명예지향적이라 남의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이에 좌우되거나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을목입니다. 을목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정말 너무 예쁘죠? 형형색색의 화사한 꽃잎들과 서로 다른 화초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무뚝뚝한 감목과 달리 아기자기하고 폭발적인 화사함이 오히려 끈질긴 생명력을 연상하게 합니다. 을목은 계절로는 봄이고 방위로는 동적입니다. 음목이고요. 물상은 다른 9개의 천간에 비해 복잡합니다. 봄, 즉 음력 1월, 2월, 3월생은 질한 호초를 연상합니다. 영지지자, 난초난자, 쑥호자, 풀초자를 쓰는데 위로 솟아오르는 감목과는 대비가 됩니다. 여름, 즉 음력 4월, 5월, 6월생은 가화, 즉 벼이삭, 배나무, 감나무 같은 그런 열매가 달리는 유실수를 연상케 합니다. 심을 가자를 쓰는데 벼를 심죠, 콩도 심고요, 밀도 심습니다. 그래서 가자라는 것은 곡식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먹는 곡식이죠. 화자는 꽃나무 화자로 열매가 달리는 꽃나무를 의미하고요. 가을, 즉 음력 7월, 8월, 9월생은 관목, 즉 물댈 관자를 써서 쌀이나무 등을 의미합니다. 즉 나무로서 생장의 여지가 있으면 열매를 맺도록 키우고 생장의 여지가 없으면 관목으로 잘라서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겨울, 즉 음력 10월, 11월, 12월생은 화목, 즉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다음에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 겨울이 되면 웅크리고 그 기운을 응축합니다. 이 모습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글자 모양은 땅 속에서 싹이 나올 때 곧게 나오지 못하고 굽어서 나온 것을 표현하고요. 봄이 무르익는 시기에 이제는 새순이 자라 잎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양옆으로 퍼지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였습니다. 을목의 특징은 자라면서 옆으로 벌어지는 형상이니까 부드럽고 비교적 순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옆으로 번지면서 세력을 확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생존력이 강합니다. 잎과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다 보니 한쪽 잎이 떨어져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고난에 대한 융통성과 생존성이 강하고요. 타인과의 의견 충돌 시 타협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줏대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목이 행동파라면 을목은 지성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을목은 수수하지만 알짜배기를 챙기는 실속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옆으로 퍼지다 보니까 위로를 향해 올라가려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기대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키워드로는 간목과 같이 봄, 스프링, 옆으로 뻗는 기운, 생명력, 발전적, 미래지향적, 추진력, 시작 등이고요. 단점으로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남과 타협하고 남에게 의지하니 문제가 발생하면 혹시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먼저 자책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시간 관계상 을목까지 하고요. 병화부터는 다음 6강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5강 천간 1에서는 천간과 지지의 정의에서부터 10개의 천간 중에서 갑과 을까지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6강 천간 2에서는 천간 중에 병정, 무기, 경신, 임계와
마무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기쁜 인생 힐링사주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